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네, 여러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고향인 부산에 가서 푹 쉬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휴가 때 꼭 해야 할 목표 몇 가지를 정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을 이뤄서 기분 좋게 천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휴가 전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고 추가로 4개의 컨텐츠를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는데요. 제 휴가 기간 동안 생각이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4가지 신규 주제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별히 오늘은 그 이전에 앞서서 제가 17년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 외에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책 1년만 닥치고 독서나 독서의 맛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책을 쓰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휴가 때 진행했던 서재 리노베이션 작업과 그리고 부산에서 있었던 재밌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왜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면서 책을 꼭 써야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책을 써야 했는지 궁금하시는 분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2권의 책을 쓴 회사원입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가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즐겁고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길고 지루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지난 3년간 2번 진행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처음 제가 책을 썼을 때는 4개월간 멋모르고 주중과 주말 없이 매일 2~3시간씩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정신없이 책을 썼고 퇴고의 과정도 제대로 겪지 않고 출판사랑 컨택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첫 번째 책 1년만 닥치고 독서를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올해 4월 10일에 출간했는데요. 두 번째 책을 쓸 때는 첫 번째 책보다 좀 더 수월하게 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봤던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커다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고 약 4개월간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면서 저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쓰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제가 왜 글을 써야 되는지를 복기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일상생활을 진행해 가면서 점점 회복되어서 총 14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이 4개월 만에 썼는데 두 번째 책은 14개월이 걸렸으니 두 번째 책을 쓰는 과정이 저에게는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렇게 책 쓰기에 집착을 했고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지금 이곳 서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글을 쓰고 책을 읽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봐도 제가 참 대견한데 저는 20대와 30대 초반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묘한 재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나이에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특출나지도 않았고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취업 후 몇 년간은 일을 몸에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월급과 가끔 보너스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하는 일보다 많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월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저축을 했고 3년간 모은 돈으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즐겁게 요리하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저는 회사에서 약간은 센스 있는 사원으로, 그리고 집에서는 퇴근 후에 오락도 하고 아내와 같이 영화도 보고 이렇게 즐기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 살기에 제가 받는 월급은 부족하지 않았고 딱히 돈이 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점점 커졌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 일은 점점 더 많아졌고 책임질 일이 생기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일 때문에 타인을 비난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고 제가 비난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혼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상 속에서 그렸던 직장생활과는 동떨어진 현실에 저는 힘들어했고 그 결과 제 안에 불안이 침입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 속내를 털어놔봐도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의 배부른 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는 그런 것이 바로 회사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달랬고 취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퇴근 이후의 삶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게 싫었고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 자체에 화가 났어요. 그 당시 저에게 회사는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버는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시험을 봐서 취업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다시 하기가 싫었습니다. 자신도 없었고 몇 년간의 이 익숙한 삶에 길들여져 버린 것이었죠. 그 즈음에 저는 과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몇몇 설비를 다루는 활동과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엑셀러 정도가 저의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건 정말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직시한 순간 저는 두려움이라는 적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변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꼭 제가 혼자 있을 때나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나타났어요. 내 집중을 방해했고 저의 상상력을 제한했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 같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저는 이 녀석이 나타날 때마다 허공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혼자 드라이브를 하러 자주 나섰고 차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출근길이나 퇴근길 차 안에서 엄청나게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고 나면 약간 후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욕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죄다 세상을 향한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남들 다니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저는 만족이 아닌 불평과 불만에 매몰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불평불만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제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어떤 삶이 만족스러운 삶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하면 만족될까? 해보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그것을 실현한다고 해서 제 만족감이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리저리 고민을 하던 중에 직업이라는 단어에 제 생각이 닿았습니다. 누구처럼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전문직을 갖게 되면 제 직업에 만족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충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제법 오랜 시간들을 고민했어요. 그렇게 고민이 거듭될수록 질문은 점점 더 추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런 답없는 질문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던 즈음에 저는 자기계발서를 미친 듯이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책들 대부분이 다 자기계발서인데요. 저쪽 편에 있는 책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다 자기계발서인데 이 책들은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시기에 주로 샀던 책들이 많습니다. 자기계발서는 명확하게 만족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책에서 말한 것을 제가 실행한다고 해서 제가 명확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세상에 100권의 책이 존재하는데 저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읽어봐야 10권에서 20권 정도밖에 읽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무언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독서는 하고 있었지만 책에서 말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계속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고 실행을 하고 싶었는데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행을 주저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매우 어리석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답답한 심정을 블로그에 글로 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제가 글 쓰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내도 잠든 야심한 밤에 블로그에 비공개로 글을 썼습니다. 평소 제가 사용하던 블로그도 아니었고요. 이글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저만의 새로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아침이 오더라고요. 시간을 잊은 채 글을 썼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제 생각을 배설하듯이 글을 썼어요. 쓰고 나면 후련했습니다. 비록 비공개라서 조회수는 0이었지만 저는 제가 쓴 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쓰면서 후련했고 읽으면서 웃었어요. 매일 비슷한 심정의 글을 썼는데 매일 글은 달랐습니다. 제 상황은 어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글은 점점 재밌어지고 저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돌고 있던 정의하지 못했던 그 생각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각이 정리되면서 종이에 기록이 되었고 그것들을 하루 이틀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 생각을 글로 정리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제 안의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현재의 직장이 건네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참 쉬운 답이었는데 제 입으로 이 말을 꺼내기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현재를 버리지 못한 채 계속 현재를 부정만 하고 있었던 거죠. 뼈를 때려야 하는데 뼈는 때리지 못하고 계속 주변만 이렇게 두드리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명확해졌습니다. 글은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저는 계속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PC 게임을 할 때처럼 글을 쓰는 내내 즐겁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글쓰기에 빠졌고 집착을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그 순간이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두서없이 막 썼어요. 소재가 고갈되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빗대어서 제 생각을 막 썼습니다. 쓰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많이 썼고 열심히 썼습니다. 한동안은 컴퓨터로 글을 쓰다가 펜으로 쓰는 느낌이 좋아서 펜으로 다이어리에 열심히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글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쓰고 싶기는 했어요. 300페이지의 분량을 제 손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책을 쓰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쓸까? 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깜냥도 안 되는 놈이 책을 쓴다고 핀잔은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났었고요. 하지만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시작하면 어쨌든 결과물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일 썼습니다. 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책을 한 권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거죠. 결국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쓰고 싶었고 써야 내 삶이 명확해질 것 같아서 썼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글을 쓰다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책이 출판되어서 시중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책이라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책이 출간되자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 자체가 기뻤거든요. 그리고 매일 글을 쓰면서 저의 글솜씨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20년이죠. 첫 책이 출간된 지 3년이 지났고 얼마 전 4월에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회사원이 아닙니다. 전 이제 잘하는 것이 있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글쓰기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브런치를 메인으로 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제 글을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브런치에 글을 쓴 지는 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컨텐츠도 브런치에 제가 썼던 내용이고 브런치에서 칼럼으로 대중에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장인이었지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솔하게 준비했는데 다소 길고 지루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 휴가 때 있었던 즐거웠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